자, 이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의 의의랑 적용 요건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의 의의는 이 면세라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 원재료를 매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매출세액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매출세액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없어서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납부해야 될 부가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면세 원재료에다가 원재료의 일부분을 그 금액의 일부분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의제한다는 말. 여러분들 앞 시간에 봤던 뭐 간주 임대료랄지 간주 공급이랄지 그 간주와 이 의제는 같은 말이에요. 뭐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부담한 부가세가 아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이 없지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액의 일정률 법에 정한 일정률만큼을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의제한다는 것은 본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의제한다고 본다, 간주한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으로 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적용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누구한테?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내가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시켜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 제품을 사와서 이거를 과세 되는 재화로 팔을 때, 재화나 영역을 팔 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 농산물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세 계산서랄지 이런 걸 하는데 다만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공급받은 거예요.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서만 제출해도 됨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려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대라고 해서 나중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니 그거 아무 증빙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냥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가 끝났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농어민은 여기서 말하는 농어민은 사업자 등록 자체가 없는 농민이나 어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빙을 받을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계산서 끊어주세요.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사업자가 아니니까. 면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서만 신고서만 제출하라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것은 다분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송금명세서랄지, 그러니까 송금명세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고 그 사람한테 대금 지급을 법인 계좌나 개인 사업용 계좌에 지출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서 매입해온 경우에만 적격 증빙이나 이런 증빙 불비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춰놓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서만 신고한다는 거지. 그럼 전혀 없이 의제 매입세 신고서만 제출해야 되니까 법인세 부가 신고할 때 아무 증빙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가세 하면서 제가 법인세나 소득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의제 매입세 신고서의 계산을 보시면 이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온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데 공제율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제 시기는 그러면 이제 의제매수세 공제에 대한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구입한 날에 속하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써먹은 날이 아닌 구입한 날이 속하는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뭐 예를 들면 고기를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사갖고 왔는데 고기를 뭐 쉽게 상하지만 우리가 사온 날이 공교롭게도 6월 30일이었어. 6월 30일에 사왔는데 이 재료를 그 다음 날인 과세 기간을 넘어서 가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구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 속하는 과세 기간. 일기 확정분 신고할 때 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원재료가 언제 쓰였나가 아니라 이 구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하시면 되고 면세점을 할 때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세 제품을 샀다가 의제면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걸 다시 판매해버리면 고기를 사왔는데 고기 사가지고 이걸 우리 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고기가 좀 달래요. 그래서 돈 주고 팔아라고 해서 그냥 고기인 채로 팔았다면 그 부분에 의제매입세 공제는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내가 사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 2일 날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온 고기를 그냥 통째로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고기인 채로 팔았다면 무제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이 내가 과다하게 공제 받은 거니까 그 시점에는 그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아니면 환급받을 세액을 줄여가지고 그만큼을 다시 토해내라라는 의미,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 서식 작성 나와 있는데 서식 작성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 의제매입세 공제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율이 되게 중요한데 공제율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할 수 없으면 참고하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세 유흥장소.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좀 이렇게 불리한 점이 되게 많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카드 수수료도 되게 높아요. 4.4% 이렇게 높고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율 자체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어떻게? 102분의 2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번에 그냥 감옥 외에 과세 이용장소 외에 음식점 그 외에 음식점인 경우에는 원래 108분의 8인데 108분의 8이에요. 108분의 8에 해당되는데 내년까지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예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까지 상향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니까 여러분들 물어봐요. 아니 이거 과세 표준이 2억 원이니까 연간 매출액이 뭐 2억 원 이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부가세는 1기, 2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기 과세 표준, 2기 과세 표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신고하는 과세 표준의 이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한 기수별로니까 그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감옥이나 남옥 외에 사업자의 경우는 106분의 6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외의 사업자는 누가 있어요? 여기는 오직 개인 사업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과세 유흥장소도 아니면서 개인 사업자도 아닌 그러니까 법인으로 여러분들 거래처 중에 이 음식점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름으로 해서 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 규모가 좀 커가지고 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하려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이런 데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공제율이 낮죠.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인데 반해서 법인 있는 사업자는 106분의 6이 되겠어요. 같은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그 차이가 있고 또 법인 사업자는 또 불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 뒤에 가시면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과세기한마다 뭐 500만 원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1000만 원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지를 못해요. 법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10억 원 기준도 없이 그냥 바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조업은 가목에 해당되는 뭐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봉학과를 경영하는 어떤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의 공제를 받습니다. 106분의 6에. 그다음에 감옥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이에요. 이건 제조업이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4분의 4. 근데 이런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회사, 법인인데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102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큰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큰 회사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102분의 2의 이 공제율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똑같이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겠습니다. 자, 또 보실 게 여기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부가 신고할 때 의제면세 공제 신고하실 때 그냥 바로 아무런 금액 없이 이 처음에 예전에는 의제면세 공제를 전부 다 해줬어요. 해주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식점이랄지 뭐 이런 사업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매출이 누락해서랄지 뭐 매출 가격이 너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매출 금액에 육박하게 이 매입세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거의 뭐 남긴 것 없이 사가지고 재료를 사다가 나는 거의 남긴 거 없이 그냥 팔았다 이거예요. 음식이나 이런 걸 제조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으로 제한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한없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의제매입세 공제를 한도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둬서 보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6개월 과세표준 아까 6개월이라는 것은 한 기수가 1기, 2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기 한 기간의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65%까지 한도를.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이 기간에 매출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으로 하는 면세 농산물은 6,500만 원까지 쉽게 생각하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 말하자면 2억 원이 딱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60%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그런 한도를 둔 거예요.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까지만. 아무래도 점점점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거의 차지하는 왜냐하면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그 외에 뭐 마케팅비랄지 뭐 인건비랄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라 이거죠. 어떻게 딱 그 면세 자료만 해갖고 합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과세되는 재화 매입하는 것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한도를 뒀어요. 음식점 업종은 그렇고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55%,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 한도를 뒀어요. 기타 업종이라는 것은 제조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없이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40%. 그러니까 이 같은 음식점을 경영하더라도 법인으로 경영하면은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율 106분의 6으로 낮고 그 다음에 한도도 40% 낮고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도는 하나도 설명을 다 빼먹었는데 한도는 여러분들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하는데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예정 신고할 때 그냥
하시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그걸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고 이제 저희는 뒤에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습을 보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례에 있는데 사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직접 입력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뭐 일자 있고 하는데 일자는 제가 좀 바꿔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뭐 여기에 1조 수산에서 공가액이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조 농산이 뭐 2천만 원, 그리고 뭐 3조 유통이 뭐 1,650만 원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이 이 공가액 2억, 그다음 현금 영수증이 1,800, 기타 현금이 7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의제류를 설정하려면은 여러분들 이 그 환경 등록에서 먼저 환경 등록을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하려면 일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환경 등록에서 일괄 변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회계편이에요. 환경 등록 내려서 환경 등록 있는 회계에서 의제류 설정을 이런 식으로 의제 매입으로 처음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의제 매입으로 바꿔주면서 공제율을 108분의 8로 바꿔주시면 일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연세를 입력할 때마다 그 내역을 의제료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한번 입력하면서 한번 보시면 자 매입 매출연표 입력해서 가가지고 이거 뭐 데이터가 원래 있는 데니까 7월 해서 7월 말로 한번 해보시죠. 7월 달에 변경을 이제 그냥 7월 달로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7월 30일에 면세 여기 보시면 매입에서 면세 53번이죠. 53번을 해서 품목은 수산물 해가지고 수산물 입력하시고 수산물 금액이 얼마였어요? 8,051만 9천 원. 금액이 맞네요. 8,051만 9천 원에서 입력하시면 방금 전에 환경 등록에서 의제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 등록에서 의제 매입 공제율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의제류를 구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라 의제 매입한다면 의제 매입에서 8,051만 9천 원에 108분의 8의 금액이 해당되는 596만 4,370원을 의제 매입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제 매입이고 공급처는 1조 수단 아까 내용이 있었던 것 중에 1조 수단에서 11998 해서 하나 만들읍시다. 해서 만들어 가지고 1조 수단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분계 혼합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외상으로 하든지 뭐 외상으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해서 하시면 이제 상품 매입해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8,051만 9천 원을 부가세 대금과 상품으로 이렇게 쪼개줬죠. 금액이 우리가 8,051만 9천 원인데 원래는 상품이 전체가 돼야 할 텐데 상품 금액의 596만 4,370원만큼을 부가세 대금으로 쪼개놨어요. 자동적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그렇지 않고 이제 전자 계산서나 계산서 불러온다면 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계산서로 그냥 입력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뀌지 않고 계산서로 쭉 해서 스크래핑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두 번째 있는 건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농산물로 해서 농산물 한 경우에는 얼마였죠? 농산물이 2천만 원. 그렇죠?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스크래핑이 왔다라고 한다면 스크래핑한 걸 일단은 입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조 농산. 여기도 예상으로 해서 한다면 여기는 좀 미리 쪼개졌는데 미리 쪼개지지 않고 처음에 그냥 온 상태라면 여기를 혼합으로 한 상태에서 3번을 한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이 부가세 대금을 여기 미리 다 바뀌어 있네요. 바뀌지 않는 경우라면 이 데이터를 우측에 있는 여기 의제료 일괄 변경이 있거든요. 의제료 일괄 변경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자계산서를 가져온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에 있는 그 전자계산 데이터를 쭉 선택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의제맵스에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여기 툴바에서 의제료 일괄 변경을 선택해가지고 바꿔주시면 의제 매입해가지고 변경 실행해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입력하느냐 혹은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씩 입력할 때는 방금 전에 선택했던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괄적으로 입력해놓고 일괄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쭉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선택해서 툴바에서 의제류 일괄 변경해가지고 의제 매입해서 성경에서 변경 실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는 것도 한번 입력해 봅시다. 3조 유통 가지고 했으면 이것도 농산물, 이것도 역시 농산물이었고 금액이 1,65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제 매입해서 할 거고 3조 유통은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것도 예상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입력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역이 어떻게 이 금액이 쪼개졌죠? 쪼개진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입력된 것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부가세 부분야의 부속명세서 1에 5번째 보시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를 눌러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방 2기로 선택해서 한번 봅시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1조 수단, 방금 전에 입력했던 1조 수단, 3조 유통, 2조 농산. 이 사업자 등록번호 순으로 지금 배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열을 바꿀 수 있어요. 소팅을 이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업자 번호별로 바꿀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역이 보시면 뭐 1조 수산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이 불로화지입니다. 불로화지고 공제율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단에 있는 저기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고 입력되어 있으면 그냥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안 불러와져 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기에서 전표에 대해서 불러오시면 네 하면 불러와지는 거고 그리고 불러왔더니 보니까 공제율이 잘못되어 있어. 보니까 여기는 188이 아니라 매출액이 예를 들어 뭐 1억 원 이하랄지 그렇게 해가지고 2억 원 이하이죠. 2억 원 이하에서 109분의 9를 적용해야 돼라고 한다면 공제율 일괄 변경해서 9를 바꿔서 109분의 9를 바꿔야 되고 아니면 뭐 봤더니 이 회사가 그 외에 뭐 106분의 6을 적용해야 돼. 그럼 106분의 6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게 일괄 변경하면 전체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서 엔터 치면은 공제율이 다 바뀌어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율이 전체로 바뀌어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제율 일괄 변경으로 바꿔주시면 전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일괄 변경에서 있는 거 전체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바뀐 내용을 보시면 계산서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 의제 매입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확정 신고 때는 한도가 있다 그랬죠? 이 한도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라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실 이 매출이 입력이 돼 있으면 불러오기 하면은 매출을 이렇게 불러와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음식점 매출이 있으면 잠깐만 보시면은 매출이 뭐 상품 매출이고 뭐 음식점 매출을 별도로 뭐 420번에 음식점 매출로 뒀다라고 한다면 음식점 매출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상품 매출했다면 해서 불러오기 확인 눌러주시면 이 금액은 사실 불러와요. 예정분 확정분이 불러와지는데 근데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금액을 한번 입력해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다 합쳤더니 공과액이 2억 2,500이었죠. 2억 2,500만 원이니까 그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여기 한도율이 이 음점이 2억 원 초과였죠. 2억 원 음식 외고 2억 원 초과인지 음식이고 2억 원 초과인지를 보서 봤더니 음식점업이고 2억 원 초과잖아요. 지금 보니까 음식점업이고 2억 원 초과니까 이 한도 50%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굳이 교재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6점 외가 뭐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재랄지 혹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법 책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 주시면 단기 매입은 얼마까지? 2억 2,500만 원의 50%인 1억 2,700만 원까지는 한도는 1억 1,200만 원까지가 한도고 1억 1,250만 원 이게 반절인 이것이 한도고 근데 우리가 매입해온 거 전체는 보니까 단기 매입은 1억 1,700만 원이에요. 보니까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 매입이 초과했죠. 그래서 초과했기 때문에 한도는 이만큼만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전체 866만 8천 원이 아니라 여기 한도가 걸려서 한도는 이만큼인데 한도는 1억 2,250만 원까지인데 단기 매입이 한도에 걸려서 한도가 해당되는 1억 2,500만 원에 1억 2,250만 원에 해당되는 833만 3,333원까지만 의제매수 공제해 주겠다. 우리가 이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 한도에 해당되는 이 금액까지만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지 마시고 이걸 참조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한다? 확정신고 때 한다. 그래서 법인 같으면은 예정신고 했으니까 예정신고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확정신고 때 불러주고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니까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입력해 주시되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차이에 해당되는 지금 차이가 얼마 발생했어요? 우리가 866만 8,873원만큼 해당해서 금액이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금액이 전부 다 미리 부가세 대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부가세 대금이 받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을 다 공제를 못 받아요. 얼마큼 공제 못 받아요?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여기하고 여기에 차이에 해당되는 866만 8,073원과 833만 3,333원 차이인 금액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33만 4,740원만큼을 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어떤 걸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만큼이 과다하게 부가세 대금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반전폐 입력에 가가지고 일반전폐 입력에 가서 이 기회 마지막에 해당되는 12월 달에 가가지고 이 12월 31일자로 해서 이 분기 반대 분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차변에 지금 원재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부가세 대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는 뭐가 된다? 차변에는 원재료로 해서 그리고 적용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초과만큼 그래서 여기서 의제매입 한도 초과분 분월 초과분을 다시 원재료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얼마를? 33만 차익에 해당되는 4,740원. 어디에 차익에 해당돼요? 여기 우리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에 있는 이 금액과 여기 이 금액의 차이에 해당되는 여기 빼기 이만큼이 과다하게 지금 의제매입세액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원재료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여기 대변에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대변에 4번 대변에 뭘로? 부가세 대금이었죠. 부가세 대금만큼을 줄여줘야 되는 한도를 줄여주는 분계를 이 분계를 별도로 한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제로 자동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미리 원재료가 부가세 대금만큼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고상에 한도에 걸렸기 때문에
한도에 걸린 만큼은 다시 원재료 되돌려주는 이런 분계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은 여러분들 신고사항에 이제 가서 보시면 부가 신고사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니까 보시면 의제에서 공개 신고서를 이제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눌러주시면 신고사항에 조회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얼마나 불러와져요? 지금 공제금액은 이만큼이고 공제금액 한도에 걸린 833만 333원 금액만큼이 이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어디 의제 매입세액으로 불러와지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신고사항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불러와지니까 그 내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